평균 이하 둘의 발전 로그. 평발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42. 네, 42화입니다. 오늘아 고생했어.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복귀를 하니 음. 집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최근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42화는 그 우리 리스너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 사연을 이제 고민이 있다. 되게 감사하게도 그 어디서 듣는 분이 계시긴 계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걸림이 있으셨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하려고 하다가 이 정말 장문의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방적인 이제 그 스토리를 들려주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에 뭐 조금 힘듦이 있었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풀어서 이제 길게 보내주신 그 분을 여러분 할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을 해가지고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한번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평균 이하이지만 우리가 가용 가능한 최대한의 이 지혜와 어떻게 보면 리더십으로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친구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평균 이하라는 이제 그 타이틀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정답을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 분의 사연을 읽어보고 또 그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들 한번 끄집어내보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워왔던 이 그 지혜와 지식, 리더십들 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이 좀 배움의 시간으로 그리고 정말 그분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가짐 그리고 또 앞으로 혹시 우리에게 고민 상담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고민 상담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고민 상담 우리에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발 댓글이라도 좀만 달아주세요. 무인도에서 소리 지르는 거. 근데 그 메일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되게 장문의 메일로 이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분의 고민은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다루고 싶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또 신실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솔직히 사실은 내가 이거에 대한 메일로 답변을 보냈고 계속 찝찝했어.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또 고민일 텐데 내가 너무 낮은 식견과 짧은 생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꿈에 계속 나왔어. 정말로. 그래서 너에게도 마음에 걸림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분명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덤덤하게 답변을 드렸던 게 그게 찝찝했어. 왜냐면은 그 이 분의 이제 사연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나으시네 역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멘탈적으로 어르신이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이 모든 리더십 스킬을 다양한 리더십 스킬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른 리더십 스킬이지 나보다 더 이렇게 내가 리스펙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십 스킬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음에도 본인은 마음적으로 이제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걸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또 더 좋은 방향성. 우리 어떻게 보면 리스너분을 우리가 모셔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매체의 특성상 우리가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또 같이 뭐 셋이 리스너분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리스너분께서 만약 이 팟캐스트를 아직도 듣고 계신다면은 같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해가 있었던 부분 다시 메일로 주셔도 되고 우리랑 저번에 메일로 의사소통을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셋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고민 상담을 해본다는 식으로 한번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화이고 우리가 모두 겪은 공감도 많이 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런 그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적이 인생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일단 먼저 읽어줘. 전달드리고. 근데 그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일단 요 그 이제 장문의 요 그 메일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제 성욱이 요 수상한 천국을 읽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해가지고 성욱이가 책은 보내드렸잖아, 그지?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요 그 이제 이 사연이 너무 이제 좋은 그 마음 공부 이 또 우리의 이 발전 소재가 될 것 같아서 또 시청자분 그 리스너분한테 양해를 이미 구한 상태입니다. 메일로 그 이제 우리가 사연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같이 한번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서 다뤄봐도 좋겠냐 했는데 흔쾌히 이제 그 예스를 승낙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뭐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요 개인적인 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 프라이빗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인 뭐 이렇게 정보가 조금 들어간 거 부분은 다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정보 들어갈 것 같은 뭐 직장 관련된 것은 다 이제 우리가 가직장. 그렇지. 아니면 뭐 그냥 뭉뚱그려서 뭐 대기업으로 한다든지 다 가명. 그렇게 뭐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학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요 이제 사연 자체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리스너분에게 온 이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불안 14분 영상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공황이 최근에 너무 심하게 와서 회사에서 그냥 머리는 멈춰 있고 몸만 움직이는 상태로 하루하루 지내다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운동과 책 등으로 돌파구를 찾다가 14분짜리 영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분짜리 이제 성욱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놓여서 이제 종종 찾게 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죠. 집 주소를 보내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정신적인 압박감 등에 시달렸다고 했는데 추천해 줄 만한 책 또는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하다가 중학교 때 부모님의 반대에 의해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어릴 적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기초 없이 내신에 관련된 책 교과서만 이렇게 파고든 결과 내신 성적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때는 취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적성 유무보다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책만 달달 외운 결과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 너무 저랑 맞지 않아서 자퇴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어린 나이에 이 길만 있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그냥 버티게 됩니다. 여기서 탈이 난 걸까요? 제 자신은 너무 예민해져 있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왕따도 당하고 피폐히 집 갈 날만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자고 그랬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숙박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가 이제 운영되는. 네, 싫은 사람과 억지로 이제 한참 지내야 되다가 가끔씩 집에 보내주는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3년을 버틴 결과 20살에 지방 공기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어찌되었든 적응을 하여서 잘 다니다가 마음도 편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이직 욕구가 생겼습니다. 20대 초반 대기업의 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8개월을 다니다가 도망치듯 퇴사를 했습니다. 출근 2일차부터 바로 위에 선임한테 별일 아닌 걸로 트집 잡히고 욕설을 당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또 퍼뜨리고 물어보면은 약간 인격 모독식으로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련 같은 쉬는 날에도 압박감이 조련을 당한 듯한 느낌적인 쉬는 날의 압박감이 너무 심해졌었던 쉬는 날조차도. 근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사조 2교대다 보니까 생산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하고 이제 뭐 또 휴무하고 다음에 야간 하면 사람이 패턴이 완전 바뀌거든요. 간호사들도 약간 비슷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나이트 근무, 뭐 모닝 근무. 그래서 계속 바뀌니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제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 출근 운전길에 매 순간 누가 뒤에서 나를 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살이 막 15kg. 보통 성인 무게의 거의 한 4분의 1이 쪽 빠져버리는 등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죽는 것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에 퇴사를 했습니다. 잘하셨어. 잘하신 것 같아. 그래서 퇴사 후 바로 이제 중소기업에 또 어떤 계약직 기회가 있었는데 계약직이라서 압박감이 좀 낮아서 그런지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퇴근 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걱정 없는 삶에 감사함을 느끼며 세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고연봉의 대기업 직책에 있다가 이제 중소기업에 조금 연봉은 낮더라도 압박감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때 변화는 금연 시작, 현재도 유지 중.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운동 시작. 제일 좋다 이 부분이. 심지어 본인의 기록을 러닝이 이제 1시간 5분에서 이제 53분으로 단축을 하고 있다는. 와. 지금 또 단축되셨을 거예요. 발전을 하고 있으시네. 그리고 이제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자존감도 올라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항상 했던 생각은 맨날 자기 전에 몸은 경직되어 잠에 못 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대기업 때를 생각하며 야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였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3개월이 지나고 또 다른 어떤 계열로 취업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해온 일이 일단 한 가지 계열밖에 없었고 12개의 자격증. 정말 뭐 우리 둘이 합친 자격증보다 한 몇 배는 많으실 것 같아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정말 책만 외워서 취득하면서 뭐 실력은 없음이라고 하니까 겸손한 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그 계열은 좀 저한테 수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또 다른 계열로 했던 게 맞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대기업보다 복지, 연봉, 업무 환경 모두 더 좋은 최대 에너지 계열 회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데 최종 합격 대상자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현업에 왔는데 다시 충동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육이 끝나고 이제 그 취업의 이게, 관문은 잘 통과를 하시고 그 교육까지 잘 마치시고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현업에 들어오셨는데 그 최초에 제가 트라우마 관련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최초에 대기업에서 느꼈던 그 피곤함에 대한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현장 여기 있네. 업무 패턴과 현장 기술 업무 등이 겹쳐서인지 PTSD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이렇게 그 연봉도 좋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장직에 또 이 그 계약직이 아닌 이 현업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이 파트였기 때문에 책임감도 어떻게 보면 막중하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번 마주치는 선배는 일단은 뭐 한 명밖에 없고 소수밖에 없고 좀 무뚝뚝하더라도 그때와는 이제 상황은 다른데 저는 예전 대기업 시절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 현재 이 회사에 온 것도 좋은 기회인데 내 몸이 얼른 돌아와서 빨리 적응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그 돌아오기 위해서 책을 또 추천해 달라가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와 추천해줄. 그러니까 몸이 얼른 돌아와서 빨리 적응하고 싶다니까. 두 번째가 몸이 얼른 돌아와서 빨리 적응하고 싶다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일맥상통하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을까? 그 이제 그 다음에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몸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이 그 마음과 몸이 원 상태로 이제 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금 그 서두에 이제 살짝 공황 장애 이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최근에 공황이 너무 심하게 오셨다고 하니까 본인께서는 이걸 이제 공황 장애라고 생각하실 만큼 이제 좀 이렇게 무겁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지. 말이 길었습니다. 첫 메일에 괜한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나 펭귄이하님이 크게 도움이 되셨던 게 있다면 사소한 것도 좋으니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면 어떻게 감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훨씬 이제 굿 라이프가 아닌가. 그렇죠. 근데 다만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그 이제 1, 2화에서도 밝혀왔지만 왜 우리가 평균 이하인지를 밝혔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너희 정말 한량 같은 놈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한량하게 탱자탱자거리면서 팟캐스트를 찍으면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평균 이하인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만 우리가 약한 약자들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평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우리의 이 조금씩 나아가는 발전하는 모습을 이 리스너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또 리스너분들 이런 그 이제 요 사연을 보내주신 리스너분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공유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발전적인 로고도 남기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비유 쉽게 들면 월에 1,000,000원씩 버시는 분이 한 달에 내가 그래도 한 5,000원 정도 벌어야 되는 보고 싶다, 괴롭다. 근데 우리는 월 100만 원 버는데 우리한테 물어오신 거지. 야, 어떻게 하면은 월 2,000을 벌까? 자, 비유를 드는 거고. 비유지 비유. 첫 번째부터 돌아와 볼게요. 돌아와 보면 깜짝 놀랐던 게 있었어요. 자, 우선은 공항이 와서 이제 약을 드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왠지 이맘때쯤이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운동도 하고 영양제 챙겨 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너무 힘든 거 이거 알거든요. 사람이 숨통이 조여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은 근데 이 메일을 주고받으면서도 요 이제 우리가 요 사연을 그 팟캐스트에서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냐라는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이제 무탈이 잘 지내고 계신다는 걸 인지를 했지만 요 메일을 보내 주셨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달이 조금 흘렀지만 요때 당시에 이제 힘드셨던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현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기 진행해 주세요. 처음에 일단은 좀 놀랐던 건 중학교 시절에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는 두려움을 그때 벌써 느끼셨다고 해요.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한 판이라도 게임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빨리 숙제를 하지 않고 저 컴퓨터에 앉아서 한 판이라도 게임을 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때 이미 미래를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저는. 어른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 되었던 것 같아. 너무 빨리 조숙해지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축구부를 하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축구부를 하시면서 축구부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이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경쟁 사회에 뛰어드셨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단 물론 사람의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서도 우리가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요번에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축구부 안에서 경쟁이 계속 심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모두가 손흥민이 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제 부모님의 반대에서 부모님 반대로 축구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일반 중학교로 갔을 때 이미 어른이 됐던 거야. 이 중학생이면 아직 아이인데 청소년이 되지 못하고 이미 어른이 돼버렸다는 거지. 왜? 축구에서 경쟁 사회에 있으면서 더 잘해야 된다는, 왜 축구부 안에서도 경쟁이 빡셀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주전자리를 노린다든지 선발을 뛰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서부터 이미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일반 중학교로 전학을 갔으니까 거기서 축구부 했던 그 마인드가 나오지 않았나. 이 오히려 그냥 나 이제 축구부 했으니까 나도 이제 게임 좀 하고 즐기면서 놀아야겠다가 아니라 축구부 했을 때 그 이제 열심히 살았던 그게 이제 본인의 몸에 남으셔가지고 중학교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고 다시 공부에 매진을 해야 했었던. 한마디로 이 상황에 대한 습관과 트라우마의 자국들이 좀 잘 남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살아온 과정이 그때까지 이제 살아오셨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축구부를 했었던 것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뭐 가정 그건 모르니까 어떤 바이브의 이제 가정이신지 모르니까 근데 뭐 가정마다 다 뭐 낙천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신다든지 부모님께서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가정 그런 걸 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여기 있는 걸로만 얘기를 한번 하면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결국은 이제 또 좋은 고등학교로 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이 조금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학교로 가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네, 빨리 이제 근데 돈을 이제 빨리 심지어 이거 중학교 때 이제 내신에 관련된 책 교과서만 판 결과 내신 성적은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 이분은 그러니까 또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내가 목표한 것, 내가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하시는 스타일이지. 책임감이 또 있으시고. 그런데 언제부터 또 이제 탈이 났다, 예민해졌다라는 계기가 일단은 한 가지는 부모님 보호자의 반대.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왠지 여기만 가야 될 것 같았다는 두려움. 이해는 해요. 이제 딱 진로를 중학교 때 특정하게 탁 정해버리면 거기서 틀어져 버리는 순간 뒤처지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제 이 학교를 정해버리고 재수를 시작하니까 그 실패했을 때 그 자괴감, 자책감, 부모님한테 죄송함, 송구스러움, 뭐 예를 들면은 막 쪽팔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분의 요때의 마음은 내가 알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목표를 정하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학교가 아니면 안 돼, 뭐 이 정도 성적을 받아야 돼 수능에서, 뭐 이랬던 것들, 요 파트를 얘기하면서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목표를 정했는데 달성되지 못했을 때 조금 오는 그 상실감이나 자괴감이나 뭐 실패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나도 좀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근데 조금 달랐던 게 형이랑 나는 다르니까. 그렇지. 나는 실패에 대한 그런 뭐 실망감, 죄송함 이런 게 없었어. 왜? 그러니까 봐봐, 사람이 다 다르다니까. 나 진짜 달라. 맞아. 난 정반대의 기질인 거야. 나는 이분이랑 조금 비슷한 기질이야, 사실. 그리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도전도 했고 성공도 하셨고 이분도 실패도 하셨고 또 하지만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 나랑. 난 실패 진짜. 넌 실패해도 그 멘탈에 타격이 많이 없는 스타일이더라고. 없어. 그러니까 빚이 막 몇 억씩 생겨도 뭐 열심히 살아야지, 갚아야지 이런 느낌이잖아, 니는. 어떻게 한 줌 흙인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분의 입장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읽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게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왕따를 당했다. 왕따는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상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니도 이제 그 일전에 왕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개했었잖아. 왜냐면 나도 비슷하게 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 동물에게 사회적인 학대를 가한다는 건 이게 엄청난 상처를 남아요. 그렇지. 뇌가 바뀌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던 거를 알 것 같고, 근데 안타까운 건 누군가는 타겟이 됩니다. 이게 희한하게. 희한해요. 근데 맞아. 이 사연자분께서는
좀 어른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민하다고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타격감이 조금 그때 당시 말로 하면 타격감이 좋으셨던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왜냐면 우리가 그 말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막 형은 네가 그때 저번에 막 형은 왕따 안 당하면서 모른다 이러면서 장난쳤잖아.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아니 모르는 거라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친구들이 내 의자에 압정을 넣었는데 내가 그걸 누가 여기 압정을 넣었지 이러면서 다시 필통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나는 왕따를 당하면서도 내가 그 인지를 못했을 뿐일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근데 나도 친구를 괴롭혀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반응을 해주면 더 괴롭혀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뭐 고릴라야 막 이러면은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타격을 이제 이 사연자분께서도 예민해져 있었다는 말 하신 거 보니까 예민도 해 있었는데 또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괴롭힘도 있었기 때문에 왕따도 당했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집을 갈 수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힘든 시절이었지. 이거 진짜 이제라도 완전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당연히 털어내셨겠지만 정말 희한한 게 앞으로 나가고 계셔. 근데 나가고 계셔. 진짜 여기서 계속 읽어보자.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씩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를 우리를 통해서 한번 그 이제 발상의 전환을 갖고 가보셨으면 좋겠어. 계속 읽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버틴 결과 10년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지. 버틴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걸 심지어 버텨내셨고 잘. 네, 근데 이제 지방 공기업까지 가셨어요. 대단한 거지. 심지어 20살에. 네, 대단하시고. 20살에 와. 처음엔 적응이 힘들다가도 아무래도 이제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 난이도가 조금 낮잖아요. 아 그래? 내가 알기로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사기업은 너무 빡세죠. 몰랐어. 난 공기업이 더 빡센 줄 알았어. 사기업은 무조건 성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톱니바퀴 막 이런 쪼는 느낌이라면, 공기업은 그래도 주어진 틀에서의 이제 해내는 거는 이제 똑같긴 하겠지만 그 성과에 대한 압박은 조금 더 적을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공기업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해서 다니다가 이제 이직 요구가 생겨서 이직을 하셨고, 그렇죠. 더 이제 월급을 점프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직, 근데 이제 요번에는 대기업으로 가셨고, 근데 여기서 이제 8개월 동안 힘드셨는지 이러면 선배들의 이제 그 조금 괴롭힘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괴롭힘이 제일 컸겠지 내 생각에는. 여기서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도 공감을 격하게 했어요. 별일 아닌 걸로 트집. 맞아.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날에 예를 들어서 깜빡하고 커피 먹던 거를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을 했어. 다음 나와서 이걸 2시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깜빡한 건데. 누가 일부러 커피를 먹다 남은 거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이거 커피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진짜 저도 경험 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했는데 이걸로 막 2시간 트집 잡아서 야 너 네 시설이야? 네 집이야? 니네 집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인격 모독도 하고. 여기서 샤워도 해. 막 이런. 근데 그런 분을 만나셨던 것 같아. 플러스 이제 4조 2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주간 휴무 야간 휴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압박감 플러스 수면 패턴까지 이게 이제 그 서케디온 리듬, 이 신체 이 바이오 리듬이 막 들쑥날쑥하면서 요거도 힘든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선임한테의 이런 어떤 트집 잡히고 이런 괴롭힘이 더해져서 아마 출근길에 이제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건 15kg가 빠지는 것 정도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러다간 진짜 이러다간 그 죽는 것보다 퇴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퇴사를 잘하셨어. 그리고 이 나이대가 왕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이 또 비슷한 맞네. 아직 그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압박감까지 시달리시는 비슷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매번 박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 생각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안타까운 집착. 그렇지. 근데 잘하셨잖아. 근데 봐봐.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퇴사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 계약직이 생겼는데 오히려 계약직은 즐기셨잖아. 왜냐하면 이게 부담이 없거든 사실. 그렇지. 그 자기가 반드시 왜냐면은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여기 3달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요 리스너 분께서는 이 그 3달 동안 나 어차피 3달 뒤에 나가니까 그 일 자체를 온전히 이 집착 없이 머무름 없이 즐기셨던 거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난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아서 반드시 오래 다녀야 해서 연봉도 올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가 아니라 3달 동안 난 여기에 계약직이니까 일을 열심히 하셨겠지 물론. 근데 거기서 재밌게 일했다잖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살아도 잘 살아진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그때 변화가 금연도 하시고 아직도 진행 중이시고 운동까지 러닝도 하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이때 우리가 이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해봤던 모든 그런 어떤 그 긍정 도파민, 그 다음에 부정 도파민은 이제 철두철미하게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존감 올리시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거지. 나를 사랑한다. 어. 내 몸을 일단 살린다. 그렇지. 내 몸부터 살리고 봐야 되거든 사실. 근데 정말 빠르게 스스로 깨달음을 많이 얻으시는 거 같아. 스타일이. 왜냐면 맞아. 이게 사실 이거 보내면서 그 더블 체크하려고 보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 나는. 되게 잘하시고 계신데 본인이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되게 힘든 거야. 본인은 되게 힘든데 되게 적재적소에 적절한 판단을 하시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적절한 선택을 해서 잘 나가고 계신구나라면서 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읽었거든. 되게 잘하신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본인은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블 체크. 그렇지. 이게 나 잘하고 있나? 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이거 맞는 건가? 맞아. 그것도 반은 있겠지. 평균 이하의 자유로운 마음을 얻은 성욱이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계속 읽어보자. 예. 거좀 나왔어. 그렇게 다른 기업으로 또 갈지. 그러니까 되게 진취적이시죠. 항상 진취적이야. 근데 가끔씩 투머치 진취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 투머치 진취. 그러니까 투머치 부담감.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지금 갖고 계신 거를 못 보고 지금 갖고 계신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여기에 공업 계열밖에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2개의 자격증 및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선생님을 수월했다. 1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없거든. 나는 물론 없고 니랑 내랑 자격증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런 우리 일종 보통 포함해서야 이거. 일종 보통 두 사람의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포함해도 이게 12개가 안 되지 싶은데 이미 12개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을 하신 거지. 이게 맞나? 더 나은 거 없을까? 라면서. 근데 이해는 하는 게 이 자격증이 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특정 취업을 위한 학교에서는 이 강제로 이렇게 따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걸 좀 더 대단하다고 보시는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대단한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 눈높이로 무조건 이거 괜찮은 거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월급 100만 원 받는다 해서. 네 말이 맞다. 네 그 GTJ 그레이트 티처 중년도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 공업고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자격증을 따는 클래스도 만들고 자기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이제 친구들 같이 많은 자격증을 따간다.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는 해요. 하고. 근데 이거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나와. 그래도 생산직 기준으로 대기업보다 복지, 연봉, 업무 환경 모두 더 좋은 최근에 이제 그 굴지에 이제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리닝 과정까지 통과를 하시면서 이제 현업으로 돌아와서 잘 다니고 계신데 여기서 문제가 나와. 다시 PTSD. 다시 몸의 경직과 머리는 멈춰 있고 충동적으로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발전을 하다가 근데 우리도 저번에 니도 그랬었지만서도 발전을 하다가 말다 이러잖아 우리가. 근데 이때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업무 환경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이 선배 스트레스를 주는 선배는 없지만 그때의 기억이 나면서 다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어떡하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헤쳐나가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제 견해는 제가 정리한 거는
무조건 당연히 큰 틀에서 말하면 다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 팟캐스트를 오늘 해보기로 한 것도 있어요. 좀 더 네가 마음에 걸림도 있었고 저번에 메일로 답변해드렸지만 그게 불충분한 것 같아서 우선 마음가짐이 제가 거짓말 아니라 상위 1% 정도 클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해나가려는 그 진취적인 마음가짐. 진취적인 마음가짐이 거의 뭐 완성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따와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사람 마주치는 거 관련해서 2번이나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으셔요. 맞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 관련된 이 압박,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못 태어나고 이 사람 밑에서 나는 엮여버릴 수도 있다는 압박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계약직 가셨을 때는 어차피 빠이빠이 할 거니까. 맞아. 어차피 우리는 안녕 할 거니까. 사람에 대한 이 압박이 물론 없는 그때 거야.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너무 멋있는 운동도 해보셨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체력 그리고 마인드 이 모든 게 세팅이 잘 돼 있으시다. 멘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가를 이제는 돌봐야 되는 위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위로받는 위치가 아니라 저는 이분이 리더로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본인이 당한 그 불편한 마음들을 거꾸로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 남이 나한테 해줬었으면 했던 행동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거죠. 직장 안에서 그지?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그 정도 자격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 리더십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이비실이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이 빌리브라는 파트가 있어. 신념이야, 신념. 나 자신을 믿는 신념이지. 근데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야.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why라 얘기하거든. 이 정말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why. 내가 왜 내 자신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삶이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인지를 why를 물어야 돼. 자기 자신한테. 내가 왜 리더인지, 내가 왜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정의를 하고 나서 그 why가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 그 파워가 근데 그러니까 이거야. 자신이 새로운 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찾으라는 거거든, 사실 이게.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쉽기도 해. 근데 또 막상 해보면 그 why를 까먹으면 또 사람이 동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self motivation이지. The reason why. 내가 왜 일을 왜 하는지. 예를 들면 그냥 뭐 생산직이시니까 그냥 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창출해내는 가치. 예를 들면 내가 잘 돼야지 우리 팀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 팀이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팀이 잘 되게 하면은 우리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야. 회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나의 이 존재 가치를 하나의 이 톱니바퀴로 생각하는 사람과 나로부터 모든 리더십이 그리고 모든 동력이 생기고 내가 이끌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진취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진취적인 삶을 살고 계신데 이 리더십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을 이 스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 지식, 스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리더십 스킬이 지금 필요하실 때가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미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시작하는 거는 why를 물어야 돼요, 본인한테.
내가 왜 이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 팀이 왜 잘 됐으면 좋겠는지. 그 안에서도 팀원들 간의 이 화합도 있을 거고 또 경쟁도 있을 거고 다른 팀과의 경쟁도 있을 건데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것을 이제 실질적인 리더십 스킬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서브라더 제가 고민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네이비시 승리 기술, 그리고 이걸 전부 이제 취득을 하셨으면 네이비시 승리 균형의 기술, 이 두 가지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건 사실 이게 좋은 책이긴 하지만 뭐 군대 얘기도 나오고 너무 CEO 얘기들도 나오고 조금 리더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팀원들이 리더가 되는 케이스 얘기도 나와. 근데 결국에는 나는 일개 팀원인데가 아니라 내가 팀원이지만 여기에 파트 3에 leading up and down the chain of command거든. 그러니까 이 팀원이 팀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위와 아래를 다 이끌어라. 그렇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상사들을 서포트하는 것도 내가 리딩하는 그들을 잘 서포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밀어주는 그들에게 파워를 주면서 내가 이 팀을 이끌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가 어디 소속돼 있든 선배가 있으면 그 선배를 이끄는 거죠. 그 선배 이끌므로써 내가 그 팀과 같이 이끌어가면서 내가 진취적인 내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예를 들면은 뭐 cover and move, simple, prioritize and execute, decentralize command 이런 스킬들 짜질구레한 스킬들이 이 책에 다 있어. 근데 이 책도 얘기하는 게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예를 들면은 그 삼국지도 나오는 얘기고 이 책이 그냥 나는 다시 한번 되짚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개개인 모두가 우리 인생의 리더잖아. 우리 인생을 잘 이끌므로써 우리 팀도 잘 끌고 예를 들면 가정이 생기면은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나중에 생겼다면 여자친구 잘 끌고 남자친구가 생겼다면 남자친구도 이끌어가고 모든 개개인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매 순간 매번 Y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스킬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또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섭브라더가 말한 것처럼 발상의 전환과 동시에 연만을 할 필요가 있으실 거다. 상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성욱이가 근데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1화부터 아마 들으셨으면 되게 성욱이의 발전 과정을 아마 지금까지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어떻게 보면 성욱이도 그 취직을 하고 이 뭐 실패 경험도 있고 성공 경험도 있겠지만서도 이렇게 점점 자신의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리더십을 네가 처음 잡혔을 때 막 이건 통하더라. 이건 스킬이다. 왜냐면은 이 리더십 기술들은 예를 들면은 뭐 머리가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 왜?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저는 수포자입니다. 수학 엄청 못합니다. 근데 또 저는 언어학적인 머리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영어도 금방 배웠고 뭐 일본어도 금방 배웠고 근데 저는 완전 수학적 머리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수학 막 수능 1등급을 받고 이러지 못할 것 같거든 나는. 근데 그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스킬들은 그게 아니라 통한다는 거야. 100%. 왜?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을 이끄는 공식. 그렇지, 공식이지. 이거는 예를 들면 천부적인 선천적인 뭐 어떤 게 뭐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십적인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은 바꾸고 적용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적용해오고 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리더십 스킬들. 그리고 그 리더십 스킬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주위를 모두 바꾸지만 첫 번째로는 자기한테 써먹고 자기가 바꿔야 돼. 자기 인생을 먼저 바꿈으로써 이게 나한테 내 인생에 이제 적용이 되는구나. 예를 들면은 discipline equals freedom. 성욱이 입고 있는 티셔츠. 이 디스플린은 이 자유와 동등 자유다. 한마디로 디스플린은 자유란 말이잖아. 디스플린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수행하고 연마해 나가고 목적 의식을 갖고 살고 Y를 항상 묻고 이게 자체가 디스플린이잖아. 그럼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있으려면 또 용기도 있어야 돼. 이 인성의 힘에서 공부한 용기라는 가치. 그리고 겸손.
그렇지. 제일 이 모든 게 싹 다 리더십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쭉 진행하면서 다뤄왔던 모든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 스킬에 대한 얘기고 그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되게 진취적이고 멋진 라이프지만 이 자기는 본인은 여기에 이 그 시야가 이미 좁아져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인생으로 생각해. 근데 여기서 요 그 가리고 있던 이 경주마들 이렇게 가리고 이제 요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앞만 보고 있던 요 그 가림막을 벗겨버리면은 그때부터 이분은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실 것 같아.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예를 들면 생산직이라고 하셨는데 그 라인의 리더가 되시고 공장의 리더가 되실 만한 그 리더십 스킬만 여기 지금 요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진취적이고 또 매일 아침 달리기도 하시고 담배도 끊으실 정도로 담배 끊으면 되게 담배 끊는 사람이랑 친구하지 말라고 할 정도 독하다는 사람이 있거든. 말이 있어. 담배 끊는 사람이랑 친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저도 담배를 끊었지만 나도 끊었지만 근데 담배 끊는 사람이랑 그 정도로 담배 끊는 사람들이 독하다는 거야. 근데 이미 담배를 끊으셨어. 그리고 매일 아침 뛰시고. 그러니까 이미 독하신 거야 이분은. 독하고 우리 얘기했잖아. 목표를 항상 그 딱 만드시면은 성취를 하시고 이분은 뭐 물론 그 이제 우여곡절은 있지만 성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독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근데 대신에 이 마음도 이 리더십적인 스킬만 그냥 이건 근데 스킬이니까 공부를 하는 것처럼 목표를 이룬 것처럼 달성할 수 있거든. 요거만 딱 그 이제 경주마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차단막을 살짝 걷어내고 리더십 스킬을 이제는 딴 거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리더십 스킬만 한번 이 우리 팟캐스트 우리의 팟캐스트를 들으셔도 됩니다. 계속 우리의 팟캐스트를 들으셔도 돼. 근데 그걸로 적용하면서 나아가시면은 정말 폭발적인 엄청나실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으실 것 같다. 뭔가 사고 치실 것 같아. 진짜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뭐 영어로 뭐 하면은 막 그 미국 애들 막 kick their ass 막 이러는데 진짜 잘 나가실 것 같다. 잘 나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잘 나가시고 계시고 마음은 조금 아프지만 이 인생에는 이 파도가 나는 이제 그 친다고 생각하거든. 파동 이론. 근데 그 내려갈 때의 파도를 잘 내려가야 되고 잘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간다고 내 인생이 잘 올라가고 있구나 너무 들떠하지 말고 내려간다고 내 인생이 너무 이 슬픈 일이었구나 슬퍼하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자기 인생에서 이 리더십 스킬들을 적용해 나가시면서 또 우리 평균 이하들과 함께 나아가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분 공부하듯이 이거를 습득까지 하시면 난 너무 부러워 솔직히 이분이. 그렇지 맞아 이분이 이것까지 습득하신다면 뭐 엄청나실 것 같아. 다 가진 거지 한마디로 진짜. 근데 기질이 본인이 약간 자연빵으로라도 리더십과 디스플린을 만들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오면 뭐 근데 이거는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성우이도 이제 요거를 적용하면서 느꼈겠지만 되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다. 예를 들어서 뭐 니는 뭐 엘리베이터를 그때 뭐 얘기하면서 뭐 하던 짓을 안 하던 짓을 한다든지. 근데 그 다음부터 막 팀원들이 얘 뭐야 이렇게 해서 뭐 좀 애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이러면서 했는데 너는 이 스킬들을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적용을 시켰잖아. 직장에 다니면서 그지. 근데 직장생활 그때부터는 스트레스의 장이 아니라 너무 재밌는 리더십 스킬 활용의 장이 되었잖아. 그래서 배움의 장. 예를 들어서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리스너님께서 이 그 불독 같은 분이 계신다. 내 팀원이야 상사. 너무 좋은 재료다. 그렇지. 나의 리더십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구나. 죄송하지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벼락같이 논리적이지 않은 소리를 치시는 분이다. 너무 재밌겠는데. 그렇지. 무서운 사람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겪었다가 우섭이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리더십 이제 초반에 내가 도입을 했을 때 형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형이 너무 좋은 재료다라는 말을 했어.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내 눈앞에 안 띄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뛰어야 됩니다. 근데 빨리 뛰어서 빨리 그분들을 활용해서 나의 리더십 스킬을 빨리 적용해보고 이거 안 되구나 고치고 나의 리더십 스킬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릇을 키우는 거야. 맞아.
나의 그릇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건데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이 hard time, 이런 역경들이 필요하고 이 역경들을 통해서 리더십 스킬 적용해 나가고 나의 그릇을 키우고 그러니까 본인은 점점 더 큰 리더가 돼가고. 근데 맞아. 그게 옹졸하게 나만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팀원 모두와 내 주위에 있는 모두와 승리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평소에 내가 이 사람은 리더십 스킬도 없고 나의 리더이지만 나의 뭐 장인, 나의 팀장이지만 나의 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보고 배울 게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끌므로써 진정한 리더로서 진정한 모두가 이 인성의 법칙에서 나오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야. 이기는 거죠. 우리 중대장님과의 레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 나오고 그 폭발적인 힘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밝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완벽하셨던 또는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 걸 충분히 알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이제는 본인이 위로받고 싶고 감싸을 받고 싶은 느낌을 이제는 베푸시는 정도의 리더로서 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좀 더 젊은 나이 빨리 오신 편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리고 그거는 지금 필요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지금 시기가 왔고 그거를 지금 우리와 함께 또 이 우리의 이 우리보다 앞서 나간 이런 리더들과 함께 또 시행착오 있으면 또 뭐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든지 리더십 스킬을 적용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다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부족한 피드백이었다면 메일로 주시면 우섭이 형이 말한 것처럼 또다시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답이 평균 이하가 드리는 답이기 때문에 흘려들으셔도 돼요. 버리셔도 작은 됩니다.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메일을 주신 분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요번 사연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조금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의 평균 이하이지만 저희와 함께 나아가고 싶다, 고민 상담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플랫핏 팟캐스트 지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에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번 화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분한테 그렇게 되셨을 거라 믿고 이번 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신 완료. 교신 끝.